안녕하세요. 19년차 10만 케이스 다이어트 진료 한의사 김정선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할 때 가장 논란이 많은 음식, 과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쇼츠로 한번 다이어트에 최악인 음식 1위로 과일을 올렸었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다이어트에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는 보통 분들이 다이어트에 좋은 줄 알고 많이 섭취하시는데 실제로는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에서 올려봤었습니다. 그런데 악플이 너무 많이 달려서 그래도 과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왜 다시 과일을 주제로 꺼내 들었냐 하면, 그럼 그 중에서 어느 정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과일도 있지 않을까 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개개별로 과일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미리 알아두셔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먹는 과일은 예전 과일과는 조금 다르다는 점을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과일은 상업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한 상품이기 때문에 기본 당도가 예전에 비해 너무 높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과일 달지 않으면 안 드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 과일을 먹으려고 총각내 가서 사고, 백화점 가서 사고, 주변에 맛있는 농장이 있다고 하면 수소문해서 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과일을 평가하는 기준은 식감과 당도입니다. 부드럽게 식감이 좋고 당도가 높은 과일이 비싸게 팔립니다. 이렇게 당도에만 신경 써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다른 영양 성분은 오히려 예전보다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직 과일에 대한 평가는 당도와 식감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호주의 한 의사는 과일은 나무에서 자라는 사탕일 뿐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일 중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과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블로그 글이나 광고들을 보다 보면 어떤 과일에는 특정한 어떤 성분이 있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 쓰여진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린이라는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파인애플은 당도가 굉장히 높고 GI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 다이어트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일반적으로는 살이 많이 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먹는 거의 대부분의 음식에는 다이어트에 좋은 성분들이 꼭 한두 가지는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 음식들이 실제로 다이어트에 좋다면 지구상에 살이 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왜냐하면 모든 음식에는 다이어트에 좋은 성분들이 꼭 한두 가지는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5가지 과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뿐만 아니라 라즈베리, 아로니아, 크랜베리 등 베리류를 어느 정도 포함합니다. 블루베리는 한 연구에서 하루에 50g에서 100g 정도를 섭취했을 때 체중이 감량된다는 보고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체중이 감량된 것이 보고된 몇 안 되는 과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일과 다이어트에 대한 연구 결과는 체중이 늘지 않았다거나 체중이 늘진 않았지만 내장 지방이 감소했다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블루베리의 경우에는 실제로 체중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블루베리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이 아디포넥틴의 분비를 촉진하여서 체중 감소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아디포넥틴은 우리 몸에서 지방을 대사하고 혈당을 근육으로 넣어주는데 작용하는 호르몬입니다. 블루베리는 100g당 49kcal이며 GI는 34 정도 된다고 합니다. GI는 글리세믹 인덱스라고 하여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섭취했을 때 인슐린이 몸에서 얼마나 빠르게 분비되느냐를 나타낸 수치입니다. 0에 가까울수록 인슐린이
천천히 분비되고 100에 가까울수록 인슐린이 급속도로 분비되게 됩니다. 당연히 GI가 높은 음식은 섭취했을 때 인슐린의 분비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어 체중이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반대로 GI가 낮은 음식은 칼로리가 조금 높더라도 몸에서 인슐린 분비가 급격하게 나타나지 않게 되어 살이 잘 찌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항산화 효과가 다른 어떤 과일보다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눈 건강, 노화 방지, 뇌 기능 개선, 탈모, 피부 질환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에 하나라고 하니 섭취할 수 있으면 꼭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몽입니다. 자몽은 풍부한 비타민 C, 펙틴, 칼륨, 식이섬유 등을 함유하여 높은 항산화 능력과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하고 혈압을 낮추며 부종을 빼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과일을 얘기할 때 펙틴이란 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펙틴은 수용성 식이섬유 중에 하나로서 몸에 있는 노폐물을 외부로 배출하고 변비 완화,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 저하 등의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몽에는 이노시톨이 풍부하게 있어 여성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혈당과 지방 대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나란진이라는 항산화 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종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자몽의 칼로리는 100g당 30에서 40kcal이고 GI는 블루베리와 비슷한 34 정도 되는 좋은 다이어트 식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논란이 많을 수 있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100g당 150kcal 정도의 높은 칼로리를 갖고 있어 다이어트에 좋은 과일로 분류하기가 어려워 보이지만 풍부한 지방과 식이섬유를 갖고 있어 포만감을 주고 지방 대사에 필요한 지용성 화학물질을 형성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많이 섭취하는 것은 주의하셔야 되고 하루에 3분의 1에서 반 개 정도 섭취하는 것이 충분해 보입니다.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지방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으로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치를 낮추고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아보카도에는 칼륨, 비타민 K, 비타민 B, 비타민 C 등의 다이어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루테인, 지아잔틴과 같은 물질도 포함하고 있어 눈 건강뿐만 아니라 항산화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아보카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g당 150kcal 정도로 높은 칼로리를 갖고 있지만 GI는 27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급격하게 분비시키지 않기 때문에 열량이 조금 높더라도 살이 잘 찌지 않는 다이어트에 좋은 과일입니다. 단 아보카도의 잎이나 줄기, 씨앗, 덜 익은 과육 등을 잘못 먹게 되면 퍼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퍼신은 산성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었을 때 위산에서 다 분해가 되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액이 묽거나 위산 분비가 적으신 분들은 독성을 일으켜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알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보카도만 먹으면 몸이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위액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친근한 딸기입니다. 새콤달콤하고 먹기가 편한 좋은 과일입니다. 딸기에는 안토시아닌과 펙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안토시아닌 아까 블루베리에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펙틴은
아까 자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유명한 항산화 물질이고 펙틴은 유명한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딸기를 섭취하면 항산화를 도와주고 몸에 노폐물을 배출하며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와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칼륨, 비타민C, 엽산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지방 분해를 돕고 눈 건강, 피부 미용, 면역력에도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엘라그산이라는 성분은 항암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딸기의 칼로리는 100g당 27kcal 정도이며 GI도 40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하루에 5개에서 10개 정도 섭취하면 딱 알맞은 양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바보야, 야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테지만 우리가 디저트로도 많이 먹고 과일 가게에서 파는 것이기 때문에 과일로 간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마토는 워낙 유명한 다이어트 식품이기 때문에 따로 길게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 황정민 씨가 토마토만 드시고 20kg를 감량한 적이 있으시다고 하죠. 하지만 원푸드 다이어트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히 토마토 같은 식물에는 아미노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양실조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토마토에는 아디포넥틴의 분비를 촉진하는 리코펜이란 아주 유명한 물질이 있고 수분, 비타민C, 식이섬유 등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내 지방을 원활하게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는 칼로리도 100g당 20kcal로 굉장히 낮고 GI도 15에서 25 정도로 매우 낮아서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스테비아 토마토 먹어도 되나요? 입니다.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 토마토나 방울토마토를 드시는 것이 좋지만 나는 단맛을 반드시 섭취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과일보다는 스테비아 토마토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과일 5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런 과일을 어떻게 섭취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환자분들에게 다이어트 티칭할 때 항상 아침을 드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아침을 안 드셔 버릇하기 때문에 아침을 드시면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하고 몸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럼 아침 대신에 과일을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 과일은 몸에 좋지 않지만 특히 아침에는 더욱더 좋지 않습니다. 단 과일은 아까 말씀드린 GI라는 게 높아서 인슐린을 급격하게 분비하게 하고 인슐린이 급격하게 분비되면 오히려 저혈당이나 뇌의 영양소가 모자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아침 과일은 아보카도 3분의 1에서 반 개와 방울토마토 또는 스테비아 토마토를 조금 드시는 것입니다. 아보카도와 토마토를 섭취하게 되면 포만감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몸에 에너지 대사를 시작해야 된다는 신호도 충분히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저녁 식사까지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간식을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경우 블루베리를 10개에서 20개 정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손에 묻지도 않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으니 블루베리가 점심, 저녁 사이 간식으로 딱 알맞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 꼭 입가심으로 과일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딸기를 5개에서 10개나 자몽을 반 개 정도 섭취하시면 됩니다. 물론 제가 다른 영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과일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마른 김을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마른 김에는 과일과는 다른 미네랄이나 아이오딘 등의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금쪽이로 유명한 오은영 박사님도 과일을 끊고 21kg 정도
다이어트에 성공하셨다고 하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주의 한 의사는 과일은 나무에서 자라는 사탕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과당의 폐해가 큰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을 계기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과일 5가지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과당을 반드시 조심하시고, 과일을 드시고 싶으면 위에 5가지 정도에서 골라서 드시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도 어디선가에서 다이어트에 매진하고 계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